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안 그래도 가라앉던 경기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탓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반기 회복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던 한국은행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함께 총력 부양전 전개 가능성이 관측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경기가 예상 경로를 가고 있다. 지금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점증하는 경기 걱정에 이런 말들로 금리 인하에 선을 그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뒤 2주가 채 못 돼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진정김이 없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전망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융시장에선 당초 10월쯤으로 예상됐던 금리 인하 시점이 이 총재 발언 이후 7, 8월로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인하가 앞당겨질수록 추가 경정 예산, 기업 공공부문 10조 추가 투자 유도 정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그 배경입니다. 물론 이 같은 부양책이 잘못된 처방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가 부진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동력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제 정책으로 하향 속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겠지만은 성장 동력을 찾는 정책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추경이 계속 늦어질 경우 금리 인하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혁신도시가 조성됐지만 이 일대 상권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폐업하는 상가가 속출하면서 유령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착공 10년 만에 공공기관 13곳의 이전을 마무리한 원주 혁신도시. 평일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거리는 다시 한산해집니다. 평일 점심시간대에도 이곳 원주 혁신도시는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이 주변 건물들은 대부분 텅 비어 있고 이렇게 곳곳마다 임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사람보다 신축 건물이 더 많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직원들 숙소들이 많아서 토요일에 되면 다 빠지씩 가잖아요. 그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잘려야 더 잘려요. 수도권에서 통근을 하는 사람들이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가 상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겁니다. 원주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은 37.5%로 전국 평균인 48%를 밑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 상가들은 경매시장 매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관리비라도 벌기 위해 무상임대를 내놓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지역에서는 혁신도시의 절반 이상을 빈 상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낮은 접근성과 정주 여건도 문제지만 인구 대비 과다 공급된 상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이걸 상업지역을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사업 수지만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면적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제2혁신도시에 강원도 자치단체들이 뛰어들면서 또 다른 부작용까지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전 세계 3대 반도체 메모리 업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요. 반도체 불황에 SK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분기에 6조 원대에 달하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미국계 큰손 투자자인 더 캐피털 그룹은 국내 증시에서 최근 석 달 새 SK하이닉스 주식을 500만 주가량 팔았습니다. 작년 7월 장중 9만 원을 돌파한 주가도 올해 최저 5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 시장 업황이 지난해 하반기에 꺾이면서
투자 심리도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4조 원대에서 3분기에 6조 원대로 늘어났지만 올해 1분기에 1조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밑도는 건 2016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 한 증권사는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이 올해 4분기에 손실로 돌아서 내년 상반기 내내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분기 적자는 7년 만입니다. 실제 시장 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는 올해 반토막이 난 D램 값이 하반기에는 최대 25%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급 부담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중에 만약에 선도업체나 메이저 업체들의 대폭의 감산이 있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반도체의 바닥은 내년도 2분기 중 어딘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12년 SK그룹 품에 안긴 지 7년 만에 맞은 시련은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세계 각국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우리 정부와 서울시도 본격적으로 벤처 투자에 나서기로 했지만 글로벌 도시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스타트업 정보분석기관이 지난 5월 발표한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입니다. 벤처 투자 환경이 좋은 세계 상위 30위권에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초기 벤처 투자 총액은 8,500만 달러, 글로벌 평균 투자 총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의 3억 9,200만 달러, 일본 도쿄의 2억 8,200만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투자금 규모가 작고 투자금 회수도 어려워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한 펀드로 5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25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조성 목표 2배를 초과하는 총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게 됐으며 창업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번에 조성된 펀드 중 80% 이상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에 투자됩니다. 이 중 5세대 이동통신 5G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 260억 원 넘게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향후 공공과 민간 투자 자금을 더 끌어와 역량 있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효입니다. 주요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환자들과 주주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전부터 주요 성분의 세포가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인보사의 허가 취소 확정을 위해선 사실상 청문 절차만 남은 상황. 식약처가 의약품 품목 허가 취소와 임상시험 계획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가 문제 삼은 성분 변경 은폐와 누락에 대해서 집중 해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의혹을 해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과 허위 공시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주들은 줄소송에 나섭니다. 한 법무법인은 코오롱생명과학의 25억 원의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차 소송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소송 모집이 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액 주주들도 코오롱의 허위 공시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데 우리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합작회사를 만들어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문턱 높은 중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건 건데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LG화학이 중국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만들어 중국 시장 진출에 나섭니다. 이미 난징 공장을 가동해 운영 중이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중국을 공략할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021년 말까지 1회 충전 시 3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16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중국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짓고 있고 제2공장 부지도 물색 중입니다. 시안에 1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 SDI 역시 중국에서 수주 확대를 위해 추가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업체들의 협력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생산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인 제휴인데 특히 중국이 2021년부터 자국 내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는 만큼 기술적 우위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회가 독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력과 유출 사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유출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원래 중국의 기술과 합쳐져서 응용이 될 때는 또 다른 더 거대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글로벌 합작 회사 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면 농가 소득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 수확이 한창입니다. 피부 노화 방지 등 각종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과는 물론 주스, 식초, 청 등으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뽕나무 잎은 차로 가공됩니다. 누에의 먹이로 활용되던 뽕잎이 고혈압 등 성인병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로도 인기입니다. 농산물을 가공하니 부가가치가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상품의 가치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연히 눈으로 느끼고요. 또 그만큼의 소득이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고 있어요. 목이버섯은 가공 과정을 거쳐 버섯 피클로 재탄생합니다. 버섯으로 판매할 때보다 수입이 5배나 많아졌습니다. 목이버섯을 파는 것보다 한 5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일단 고객들도 새로 접하는 제품에 만족들을 많이 하시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설치한 농산물 가공센터 덕분입니다. 40여 농가가 참여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공동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데 참여 농가의 소득이 크게 늘었습니다.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고 관련 전문가가 항상 상주하고 있어서 정부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 같은 가공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인들의 상당수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직장인의 상당수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니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좋지 않은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얼마 전 취업 포털 벼룩시장 구인구직이 직장인 8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생활 중 우울감을 느낀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가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겁니다. 성별로는 남성 직장인은 95%, 여성 직장인은 94.2%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해
성별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직장인이 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90% 이상의 직장인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니 성별의 관계에 상관이 없다면 이 직무면에서도 큰 차이 없이 대다수의 직장인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무별로는 고객 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군이 우울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위는 인사총무 직군이었습니다. 이 3위는 영업 또 영업관리, 4위는 전문 특수직, 5위는 마케팅 홍보, 6위는 재무회계, 7위는 IT 인터넷 모바일 직군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순위를 보니 사람과 많이 접촉하는 직군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장래와 관련한 문제에서 비롯됐는데요. 직장인으로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답변이 23.9%로 가장 많았던 겁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사 또 동료와의 관계는 23.2%가 응답해 2위를 차지했고요. 과도한 업무량 역시 21.1%가 응답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4위는 동료 주변인과의 연봉, 승진 등의 비교로 13.8%가 응답했는데요. 또 5위는 기대와 다른 회사 생활과 업무로 10.5%의 비율을 보였고요. 회사의 부당 대우에 대해서는 4.3%가 응답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최근 조기 퇴직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성별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28.1%가 직장인으로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가장 큰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28.4%가 상사, 동료와의 관계라고 응답해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우울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성별과 상관없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거잖아요. 90% 이상의 직장인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에 관련한 정도도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의 66.3%는 자신의 우울감 정도를 보통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또 20.3%는 가벼운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3.4%는 주변에서 눈치챌 만큼 심각하다고 응답해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직장 생활로 인한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그렇다면은 주로 우울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은 어떠한 증상들이 있었나요? 네, 우울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의욕 상실과 무기력증이 36.2%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15.6%가 응답한 만성 피로였습니다. 3위는 13%의 비율을 보인 심한 감정 기복이었고요. 4위는 12.3%가 뽑은 수면 장애였습니다. 집중력 저하는 5위, 6위는 소화불량으로 나타났고요. 신체적 피로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우울감으로 인해 다양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울감이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90.6%의 직장인은 우울감이 업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정도가 심해지면서 퇴사를 고민한 직장인은 68.8%였는데요. 13%는 실제로 퇴사했다고 응답해서 이 우울감이 회사 생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우울감을 해소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여행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는 우울감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직장인들의 우울감을 보다 줄이기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인간관계로 인해 겪게 되는 우울증은 결코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대다수의 직장인이 우울감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울감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